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조건문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뼈대는 아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 기본적인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기본적인 4가지 조건문에 대해서 친숙해지게 하는 게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반복 학습을 하면서 지금 이건 언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언어기 때문에 자꾸 반복 연습을 하면서 여기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친숙하게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조건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4가지가 있어요. 아마 조건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에는 if, else문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런 if, else문을 쓸 수 있는 게 어떤 구조일 때 쓸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아무거나 한번 얘들을 한번 정해보세요. 얘들을 한번 스스로 한번 결정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거죠. 어떤 성적이라고 하는 점수를 입력받아서 몇 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라는 걸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출력을 하는 그런 모델이 여기에는 if, else문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if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의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기본적인 if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if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인 문장일 때는 안쪽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블록으로 구성된 거기에는 시퀀스를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런 반응도 않는 게 여기에 기본적인 if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일리프가 있네요. 일리프가 들어있으면 이건 어느 쪽으로 분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여기는 어떤 쪽이냐면 우리가 참과 거짓 쪽에서 이쪽은 거짓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쳐 살아가는 게 여기에는 if, 일리프, 그리고 else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와 있는 게 중첩된 if문이죠. 이거는 if, else 구문 안에 그 안에 또 다른 if문이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첩된 if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은 어느 쪽으로 분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참과 거짓 쪽에서 참 쪽으로 분기를 해나가는 거죠. 바로 그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건문이 가지고 있는 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로우 차트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배우기 전까지 이렇게 다뤄왔던 게 여기는 보면은 여기 이쪽 순차 구조라고 하는 바로 이 구조예요. 여기 보면은 명령을 내리고 처리하고 명령 내리고 처리하고 바로 이런 식으로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는 선택 구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선택 구조에 속하는 게 여기가 조건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포문, while문 해가지고 여기에 반복문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복 구조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순서도 일을 진행하는 순서, 바로 그게 이렇게 기본적인 3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선택 구조라고 하는 바로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조건식에 따라서 여기 true일 때 우리 처리하는 게 있고 false일 때 처리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아까 예대로 점수를 입력받아서 여기 조건식 자체가 60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6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족을 하면은 여기 뭐 합격입니다를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0점이 안 됐으면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에서 불합격입니다를 처리를 하는 바로 그런 식 구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복문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돼 있어요. 반복문은 조건식을 만족시키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이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한번 봐두고 나서, 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조건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여기에 있어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선택 구조에서 우리는 if문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반복 구조를 가지는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것들은 조건문을 배운 뒤에 이렇게 배우게 돼 있어요. 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여기 for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for가 있고 range를 쓰고, 또는 여기다 리스트를 쓸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를 만족하는 조건만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조건 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while문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면은, 여기 있는 건 지금 이렇게 쓴 거는 형식이에요. 형식.
여기 if else문 형식처럼 여기도 형식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반복 구조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의 초점은 어디냐면 여기 보면은 if문을 쓰는 조건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만 한번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A라고 하는 변수값이 어떤 값을 받아서 지금 2로 나눠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0하고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짝수, 홀수를 구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렇죠? 짝수, 홀수를. 자, 그러면 왜냐면 0으로 나눠서 떨어지면은 짝수를 출력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홀수다라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런 조건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순 if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단순 if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이쪽을 보는 게 더 쉬워요. 여기 단순 if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보면은 if가 있고 우리가 if문을 쓸 때는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조건식을 쓰고 그리고 여기 콜론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콜론을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그 뒤에 여기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쯤이면은 여기가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테고, 그리고 같은 들여쓰기로 쭉 묶이게 되면은 블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 테고, 그러면 그 블록은 한 번에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단순 조건문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if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플로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조건식을 만족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내려가서 여기 처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들어가서 같은 들여쓰기로 되어 있는 처리에 대한 항목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게 되어 있는 구조가 여기 있는 단순 if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예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잠깐 들어보죠. 여기에서 예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방 알 텐데, 왜냐면은 이거예요. 어떤 성적을 95점 이상이라고 하는 이 성적을 입력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두 가지 문장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합격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축하가 아니라 합격입니다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연달아서 그러면 장학금도 이렇게 지급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연달아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조건은 이건 거죠. 왜냐면 95점이라고 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점수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가지 문장이 출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if문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 if else나 다른 문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일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5점보다 더 큰 점수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이렇게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문장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빨간 색깔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블록이라고 해요. 블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빨간 색깔로 이렇게 박스를 치는 게 아니라 들여쓰기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들여쓰기를 똑같이 하면은 그 들여쓰기를 같이 한 라인은 전체가 하나의 블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내에서는 그 블록을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참인 값이 들어왔을 때 그 전체가 참으로 인정을 해서 전체가 다 내림차순으로 쭉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단순 if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것처럼 if문에서 몇 가지 구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아보죠. 자, 그래서 같은 얘기. 이번에는 이거예요. if문은 여기에 있잖아요. if문은 여러분들 여기에 있고, 그리고 if문을 쓸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if를 쓰고 조건식을 쓰고 여기다 콜론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콜론을 이렇게 찍어주고 나머지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웹에 지금 변수가 있네요. age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값은 18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만족하면은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여기는 당신은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고, 그리고 동일 들여쓰기를 했기 때문에 아래쪽 문장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겠죠. 당신은 미성년자입니다를 처리를 하고, 여기가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나이는 18에 들어갔으니까 18살이라고 하는 자체는 2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참여 문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당신은 미성년자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내년에는 여기 18에다가 일을 한 살을 더하니까 19살이 되는군요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if문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if문은 참이라고 하는 조건식에 대해서 참이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에서 보듯이 이렇게 같이 블록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블록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같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if else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만 이제 if else문이 있어요. if else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플로우 차트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건식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조건식이 들어가서 만족을 하면은 이쪽 과정을 처리 1이라고 하는 여기를 처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X니까 그렇지 않으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과정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출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좋은 게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 성적을 입력받아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if else문도 이게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if 다음에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땡땡해서 콜론으로 써주는 거예요. 콜론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직 문장이 다 안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조건식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식을 참으로 만족하는 거죠. 참으로 만족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서 처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조건식을 만족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else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처리 2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도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 if하고 else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라인을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이쪽도 같은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정 간격으로. 보통 파이썬에서는 특별하게 이거를 변경하지 않았었으면 보통 4칸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몇 칸으로 들여쓰기가 되겠나 하는 거는 어디에 가서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스크립트 모드로 왔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옵션을 눌러보면은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여요? 여기 보이면은 이게 들어쓰기라고 하는 간격이에요. 일반적으로 4칸으로 들여쓰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스페이스로 4번 치는 바로 그 보기를 이렇게 들여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여기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고정된 값으로 여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사용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다시 이렇게 닫아놓고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if else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 if else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유명한 문제일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어떤 점수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이게 if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건식에 따라서 참이면은 합격입니다 출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else문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얼른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은 직접 코딩을 직접 해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제일 위에 있는 여기는 사용자 입력문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인풋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어떤 숫자를 입력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숫자기 때문에 인풋은 무조건 문자열로만 받는 거잖아요. 숫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앞에 인티저에서 i에 t를 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숫자가 문자로 됐다가 다시 정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정수가 스코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만나게 돼 있죠. 이 부분에 만나게 돼 있고 이만큼이 조건식이에요. 조건식. 그러니까 점수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면이에요. 크거나 같으면 해놓고 나서 콜론을 썼어요.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실행해야 될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 만약에 70점이 들어오면은 합격입니다를 출력을 하래요. 근데 만약에 50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저 else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else가 수행하는 건 뭐냐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꼭 직접 코딩을 해봐야 돼요. 이쪽으로 가서 정말로 그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지금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여기 F5 키나 런을 눌러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성적을 입력하시오 라고 떴잖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90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합격입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지금 보이죠?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고 여기를 성적을 입력하시오 라고 했는데 50점을 만약에 입력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합격입니다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쵸? 바로 그게 if else문이 갖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if else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기 if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조건식을 만족을 하면은
참이기 때문에 참에 대한 참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식에 만족하지 않으면은 else 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또 다른 예는 조금 전에 봤던 건데 앞에서 설명했을 때 봤던 건데 짝수 홀수 문제예요. 짝수 홀수 문제인데 이번에는 짝수 홀수라고 하는 자체를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사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랜덤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무작위수예요. 무작위수. 그러니까 문제 조건대로 주사위를 던졌다고 가정을 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 주사위를 던지는 게 아니라 1부터 1, 2, 3, 4, 5, 6까지 주사위에 숫자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랜덤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이 나왔으면 이거는 홀수겠죠. 그러니까 홀수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4가 나왔어요. 짝수가 나왔어요. 그럼 짝수입니다를 출력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쪽은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그쵸?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if else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위쪽을 잠깐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함수를 배울 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input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문장은 뭐냐면은 이거는 불러온 랜덤에서 불러온 저 모듈에서 우리가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값 자체를 여기 L에다가 이렇게 대입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은 워낙 많아요. 여기에 모듈도 그렇고 그 모듈 속에 속해 있는 함수도 그렇고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줄기만 나눠놓고 나중에는 필요한 거를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 보면은 랜덤점 해놓고 나서 이쪽에 메소드가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랜드라고 이렇게 써있고 여기 INT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수를 뜻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로를 쳐놓고 나서 1, 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1, 2, 3, 4, 5, 6까지 6개의 숫자를 랜덤하게 이렇게 발색을 해서 L에다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위에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오는 거예요. 모듈을 불러오는 거고 여기에 임포트라고 하는 자체는 랜덤을 임포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러오는 거고 여기는 거기에 필요한 함수예요. 모듈 속에 들어있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값인가를 N에다 출력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게 어떤 값일지는 모르겠죠? 자, 그러면 그 값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여기서 받은 이 값을 2로 나누래요. 그러면 저렇게 나누는 거, 퍼센트로 나누는 건 뭐예요? 나누는 게 목인 거죠. 그래서 이게 0이면은 짝수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짝수입니다를 출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빠지는 거죠. 밖으로 빠져서 else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홀수입니다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받은 n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숫자일 거예요. 숫자인데 우리가 n은 어떤 숫자일지는 몰라도 여기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3은 짝수입니다를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니까 숫자에다가 문짝수입니다라고 하는 문자열은 못 더해요. 못 더하니까 앞에다가 string이라고 하는 여기에 함수를 써서 그렇죠? 여기에 함수를 이렇게 써가지고 n을 정수를 지금 보면은 문자열로 바꿔준 과정인 거예요. 알았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한번 해보면은 숫자가 발생되는 거는 랜덤 함수이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결과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숫자가 발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1이 발생이 됐네요. 그러니까 1은 나눠서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홀수입니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를 올려주면은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여기를 다시 새로운 데다가 이렇게 두면은 이번에는 랜덤 함수가 4를 이렇게 불러낸다 보네요. 4를 출력을 한다 보네요. 그럼 4는 짝수입니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코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몇 번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들 봐요.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냐면은 이제 if 그리고 if else 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가 if 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elif 이거는 else에다가 if를 더한 거예요.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얘기냐면 거짓 쪽으로 계속 분기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if, 그리고 else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여기 순서대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때 이거는
참과 거짓이 있잖아요. true와 false가 있을 때 false 쪽으로 분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분기는 다시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다시 물어볼 때는 또 다른 조건식에 만족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건식이 거기에 또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조건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짓이 아니고 참이면은 그대로 결과값을 출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밖으로 빠져요. 그런데 만약에 거짓이면은 이쪽으로 와서 거짓인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조건식을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참이면은 그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내놓고 거짓이면은 그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내놓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if, if, else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리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쪽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순서도를 이해하는 게 개념 자체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되는 거예요. 조건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여기에요. 조건식 1, 조건식 2라고 하는 자체는 조건식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참이면은 이를 처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거짓이면은 1, 2부분 쪽으로 들어와서 조건 2를 보고 나서 다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이면은 아래쪽을,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거짓이기 때문에 처리 3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유명한 문제가 0과 우리가 정수 중에서 0과 양수와 그리고 또 하나 음수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에게서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정수가 양인지 0인지 또는 음수인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코딩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1, 2부분을 이용을 하래요. 그럼 이거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수를 10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양수입니다가 출력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수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0입니다를 출력하면 되는 거고, 정수를 입력하시기 위해서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하면은 음수입니다를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이 문장을 이렇게 보고 나서 과연 이게 저 일을 수행할 수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문장 자체는 사용자 입력문이에요.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뭔지를 몰라도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if가 있고 조건식이 있어요. 조건식이 있고 플론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수행해야 될 이렇게 명령어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을 입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배수에 10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10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참여 문장이 되는 거예요. 참여 문장이 되면은 곧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양수입니다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조건식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참과 거짓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if만 보면은 참과 else만 보면은 거짓으로 다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입니다 였는데 양수였으면 답이 빠지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값을 넣었어요. 다른 값을 넣었으면은 틀림없이 여기에서 임의의 값을 넣게 되면은 양수이면은 그냥 양수입니다를 출력해서 끝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양수가 아니었나 보죠? 그러면 틀림없이 아니었으면 여기 그러면을 또 나오는 거예요. if면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0이니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양수는 아니고 0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은 참이잖아요. 이 조건은 맞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때는 0일 거예요. 그러니까 0입니다를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아니에요.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면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니면 음수겠죠. 음수를 넣었으니까 그러면 음수입니다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1, 2부문이라고 하는 여기는 if, else문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이렇게 되나 하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이쪽도 이제 여기를 깔끔하게 지우고 여기다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런을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를 돌리면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정수를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문장이 떴어요. 그래서 얼마를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그냥 제가 임의 숫자를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은 양의 수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양수입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입력을 하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나서 0을 입력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입니다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음과 같이 놓고 나서
이제 음수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음수를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은 음수는 그냥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아무거나 칠게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음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거 같이 if, if 그리고 else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때 일if문은 거짓 쪽으로 분기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내고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여기를 알아봤고 이제 그러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남은 거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네요.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는 그 안에 일리프문이 연달아 들어있는 거예요. 연달아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if 다음에 일리프가 연달아 들어있는 거죠. 바로 이런 식 구조예요. 근데 이런 식 구조에서 여기는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 시험을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파이썬 시험을 봤는데 쉽게 말해서 뭐 90점부터 100점까지면은 A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89점부터 예를 들어서 80점까지면 B고 그렇죠? 그리고 79점부터 70점까지면 C고 바로 이런 문장을 이런 점수를 입력받아서 학점을 그리드를 부과를 하는 학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if 문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쉽게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코드를 직접 볼게요. 다음과 같이 여기 점수는 이렇게 A, B, C, D, F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코드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90점보다 크거나 같니를 물어봐서 큰 점수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A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면 되겠죠? 여기 밑에서 학생 점수는 그리드를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A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그리드 속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A입니다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도 이제 그렇지가 않으면 만약에 거짓이면은 우리가 일리프문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을. 그러면 너 80점보다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 조건에 만족을 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을 했으니까 B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게 아니에요. 점수가 80점이 아니에요.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거짓을 분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번에는 70점 이상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쭉 돼 있고 나서 60점, 여기서 보면 70점, 60점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는 여기가 C가 아니라 깜짝 놀랐네요. A가 아니라 여기가 D겠죠, D.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서 쳐봤더니 코드를 잘못 짰나 했어요.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6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D라고 이렇게 주고 나서 그것도 아니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F라고 하는 걸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여기가 if else예요. if 여기를 띄고 보면은 if else이기 때문에 60점보다 크면은 여기 D가 나올 테고, 그렇죠? D가 나올 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F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F가 이렇게 나오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여기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 금방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가서 다시 한 번만 여기를 이렇게 돌려보죠. 자, 그러면 이 파일에다가 이걸 붙여놓고 나서 코딩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적을 입력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99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렇게 치면은 성적은 A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해볼까요? 그리고 성적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적을 입력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날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점을 맞았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성적은 F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는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 다음에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고 여러분들은 좀 더 누르게서 다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있는 거는 하나 남았죠? 그건 뭐가 남았어요? 중첩 비프문이 나왔어요. 중첩 비프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이렇게 중첩 비프문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와 있는데 중첩 비프문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중첩 비프문은 참 분기를 하는 거예요. 참짝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조건식을 만나요. 조건식을 만나서 만약에 거짓이면은 그대로 출력을 해서 문장은 끝나요. 하지만 참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 조건식에 참이면은 다시 참에서 다시 조건식을 또 물어봐서 두 개를 또 갈라지는 거예요. 참과 거짓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 좀 전에 여러분들이 해봤던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영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이번에는 if else문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안에다가 if else문을 이용을 해서 여기 코드를 이렇게 한번 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if 주처문을 이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요령이냐면 처음에 간단한 걸 짤 때는 if else문을 먼저 써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비워놓는 거예요. 이만큼을 비워놓고 나서 먼저 if else문을 먼저 쓰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조건을 못 만족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폴스 쪽으로 빠져서 결과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양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else 쪽은 뭐가 되냐면 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입니다를 출력하면서 하나는 이미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조건에 맞으면 음수는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0 아니면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식에서 그러면 너 0이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0이면은 3인 문장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0입니다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0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이 아니면은 0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양수입니다를 이렇게 출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도 할 때 여기 들여쓰기를 이렇게 조심들을 해야 돼요. 들여쓰기를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도 제대로 실행을 하는지를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이쪽에 가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제가 여기다 붙여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대신 이걸 자꾸 재미를 가지고 자꾸 프로그램 자체를 이렇게 코딩해보고 돌려보고 이걸 많이 반복을 해봐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친숙해져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100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 양수입니다 라고 제대로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다시 런을 이렇게 해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뜰 거예요. 이번에는 0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0입니다가 제대로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까지 마지막 확인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번에는 음수 남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음수입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중첩 입구문에 대해서 구상을 했던 게 바로 여기는 이 코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if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if문에 대해서 코드가 여러분들은 뭐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기 나와 있는 몇 개 이해 정도는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해서 꼭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저장을 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장을 해놓고 쓰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바탕으로 복잡한 거는 거기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꼭 잘 저장을 해놓고 여러분들 뇌에 머릿속에 잘 정리들을 해놓고 나머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if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다른 예제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이렇게 찾아가서 그거를 직접 한번들 실행을 해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이렇게 문법이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테크니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